자영의 구속, 기찬의 객혈 그리고 그 한약을 짓게 만든 세리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도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동생을 뺑소니 친 사람이 강승우가 아니라 강승우 어머니라고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을 조사해본 결과 황기찬 이사와 김도희 씨가 한 부서에서 일했는데 강승우 씨 어머니께서 둘 사이에 사람을 붙여 미행을 했고 불륜으로 의심해 김도희 씨를 따로 만나 헤어지라고 협박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그의 숨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겨우 입을 떼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며칠 전 자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의를 하자며 건넸던 말들이 떠올랐고 그녀의 얼굴엔 어떠한 죄책감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돈으로 무마하려 했던 걸까? 철면피 같은 자영의 얼굴이 떠오른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찰서 접견실 안 자영은 굳은 얼굴로 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서방이 널 두고 그 여자랑 더러운 짓을 했어. 내가 다 봤어. 그래서 널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만은 나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황서방이 아니라잖아요.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잖아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도희 씨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자영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승우는 내 동생이 아니야. 절대 그 애한테 회사 뺏기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YL그룹을 차지해야 해. 알았지? 제인아. 그 말에 제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얼굴에 복잡하게 얽혔고 그녀는 멍하니 자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을까? 안타까움과 절망감 속에 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인은 그저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 안에 들어선 제인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우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어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날 뺑소니범으로 만들 수 있냐고. 제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니야, 승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승우는 한 발 더 다가오며 제인을 향해 거칠게 따져 물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김도희 대리님 죽던 날 엄마가 일부러 내 차를 몰고 간 거라고. 내가 운전한 줄 알게 만든 거 전부 엄마 짓이야. 한순간에 뺑소니범이 될 뻔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나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승우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어요. 차가운 진실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평소 눈에 가시 같던 자영이 이렇게 수월하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던 기찬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린 뒤 그는 천천히 입을 틀어막고선 기괴하고 섬뜩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죠. 마음속 어딘가엔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들고 있었고 증오와 해방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안도감이었어요. 하지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인이 올려다 놓은 한약을 마신 기찬은 이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붉은 피가 뭉텅이로 쏟아져 나오며 객혈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놀란 제인이 달려왔고 기찬은 바닥에 무너져 쓰러졌어요. 그는 의식을 잃은 채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한약은 얼마 전 세리가 소개해준 한의원에서 제인이 다려온 것이었고 약을 지으러 가던 날 세리가 그 병원에 직접 전화를 넣었죠. 세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기찬을 사랑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저 제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녀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기찬에게 접근해 유혹하고 이용했던 겁니다. 진심을 가장한 접근, 복수를 위해 계획된 관계. 그 모든 실체는 이제서야 조금씩 드러났고 그 중심엔 단단히 감춰졌던 세리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철저히 계산된 미소로 모든 인물의 머리 꼭대기에서 이 판을 흔들고 있었던 거였죠. 자영의 갑작스러운 구속, 그리고 기찬의 급작스러운 입원까지 겹치며 제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기찬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인은 문득 자신이 다려온 약을 떠올리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혹시 약이 기찬 씨에게 안 맞았던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들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가족이 다시 평온해지기만을 바라는 그녀의 마음엔 깊은 혼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기찬이 쓰러지기 전 먹은 약이 독성이 있었고 그 약을 준비한 사람이 제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출처는 다름 아닌 강셀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묘히 상황을 조작해 마치 제인이 남편을 해치려고 약을 지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로 인해 제인은 조만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억울하게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누명을 쓰고 결국 구속당하게 될 거예요. 세리의 눈빛엔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확신만이 감돌았죠. 제인이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제 내가 가져올 차례야. 기찬의 입원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숙자는 병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기찬의 병실에서 누군가와 다정히 눈을 마주치며 입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대가 제인이 아닌 낯선 여자임을 알게 된 숙자는 입을 틀어막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숨을 삼킨 그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병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돈이 기찬이 바람핀다고 의심했었는데 그게 정말이었어? 이를 어쩐다? 숙자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병실 복도를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으며 터져나올 듯한 혼잣말을 삼키듯 중얼거렸죠. 작은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숙자는 제인을 찾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충격이 가득한 얼굴로 병원 복도를 헤매며 필사적으로 제인을 찾아 나섰어요. 세리는 기찬의 병문안을 마치고 병원 로비를 지나던 중 우연히 도윤과 함께 있는 제인의 모습을 세리가 보게 되었어요. 제인은 은호 유괴범을 잡아준 도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다정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세리는 곁에 있던 유경에게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저 남자 의사, 제인이랑 잘 아는 사이야? 제인이 어머니 사고로 돌아가신 김도희 씨, 그분 친오빠야. 그 말을 들은 세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머릿속엔 또 하나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래,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저 남자가 제인이를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냉소와 동시에 짜릿한 기대감이 스쳤고 타인을 조종하고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인과 도윤을 바라보는 세리의 머릿속엔 이미 다음 움직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전개, 드라마리 뷰콩콩과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